네,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받은 거를 이제 화면에 그리는 거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플라로 데이터라는 거 하면서 영상 안에 들어봤었는데 우선 뭐 설치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줬었고 그래서 이 코드를 우선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보고 한 번은 실행해보고 하기를 바래요. 왜냐면 사실 프로그래밍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냥 듣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고 에러도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직접 건드려 봐야지 여러분께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프로그래밍을 한 1, 2년 했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저는 거의 한 지금 2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이상 지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그거를 해야지 여러분들 프로그램 관련해서 많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직 뭐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공부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듣게 되는 키워드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보고 그때그때 찾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프로그램 그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실제로 쓰면서 배우는 것들을 그리고 모르는 그 다- 개념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면 그런 걸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디자인 패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스 코드를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 디자인 이렇게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을 짜잖아요. 그때 클라이언트랑 서버라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서버에서 어떤 거를 오픈을 이렇게 뭐 그 포트를 오픈하면 클라이언트가 거기 접속하고 이런 그 통신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것들을 꼭 우리가 소켓 통신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 싱글톤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싱글톤 개념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 전체에서 단일 하나의 객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우리 변수를 선언하면 변수가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클래스 할 때는 클래스로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는데, 이 싱글톤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두 번째 생기려고 하면 그거는 안 생기게 만들고, 아니면 첫 번째 만든 포인트로 주거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뭐 설정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 싱글톤에서 저장해 놓으면 어디서 프로그램 어디서든 여기 접속해서 그 받아올 수 있게 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컴퓨터 공학에서는 배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 번 프로그램 짜고 다른 사람이 짠 거를 보다 보면 아 이런 부분이 있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아는데 나중에 그런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아 이런 게 체계화 딱 돼 있구나. 요거 이외에도 뭐 컨슈머 뭐 프로덕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면 나중에 좀 큰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학부나 이런 거 레벨 때는 프로그램이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할 일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잘 짜는 친구들은 이걸로 뭐 프로그램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지고 예전에 짰던 걸 다시 써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면 실제로 그런 그 개념들 그런 것들이 기법들이 여러분들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 얘기 잠깐 얘기했고 자 그러면 오늘 소스 코드 내용을 살짝 살펴봅시다.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Analysis, Classification, ML은 내가 머신러닝 약자로 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by subject 뭐 서브젝트별로 한다는 얘기고 스텝 3는 전체적으로 예전에 할 때 이제 스텝 1, 2, 3, 4 해가지고 세 번째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만든 거고 이거는 어, 네 그래서 요 코드가 오늘 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뭐 우선은 처음 메인 코드에 있는 거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차주에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잠깐 살펴봅시다. 우선 뭐 저번에도 말했듯이 임포트는 이제 내가 예전에 짰던 코드나 아니면 상용 코드를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 서브 클래스에 있는 거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코드고 요거는 이 서브 클래스라는 폴더 안에 각각 이름에 지금 프로세스 소프트 센서 데이터는 요 파이썬 파일에 그리고 ML 어널리시스는 요 파이썬 코드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네 되게 많은 함수들을 제가 정의를 해놨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 살펴볼 건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판단은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고 numpy 그리고 sklearn 그 모델 셀렉션 요거는 이제 SCI 스키드러닝이라고 이제 파이썬 코드 중에서 특히 머신러닝 관련된 코드들을 많이 모아놓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모델 셀렉션이라는 클래스 그 라이브러리는 엄청 큰 클래스의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클래스 중에 하나인 모델 셀렉션인데 이 모델 셀렉션 부분에 대해서 특히 stratified k 폴더라는 함수를 불러온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 함수가 무슨 어떤 걸 하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에 스키들런 라이브러리가 있죠. 다큐멘테이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머신러닝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K 폴더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은 지금 현재는 이제 K 폴더라는 걸 불러온다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플라팅하는 그 라이브를 불러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간 관련된 데이터를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include 문이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함수 이름을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정했어요. 이거는 이제 result라는 폴더에다가 내가 계산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면 거기에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여기 보면 요 result 파일 안에 이런 게 저장이 되고 플러스 안에 플러스 아직 안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거를 쓰는 거고 이 아날리시스 태그라는 거는 제가 데이터들을 앞에서 이제 정리를 했죠. 그 데이터들도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그림이 어 우리가 이게 모션을 시작할 때 그 앞에 스타트하는 부분하고 좀 안정화된 부분하고 뒤에 끝나는 부분을 나눴죠. 근데 그 우리가 이 기계학습 분석을 할 때 요 스타트랑 엔드하는 부분은 좀 데이터가 많이 변동을 하니까 요거는 쳐내고 가운데 좀 안정된 부분만 놓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터 끝까지 다 넣어서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옵션별로 제가 이런 태그 이름을 넣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어떤 어널리시스 태그가 의미하는 거는 스탯 우리가 그때 데이터가 스태틱 1, 2, 3, 4, 5, 6이 있었고 다이나믹 1, 2, 3, 4 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스태틱 1, 2, 3, 4, 5, 6만 쓴다는 의미가 요 앞에 스태틱이고 그리고 요 대시 S 대시는 가운데 S는 스테이블의 약자예요. 그리고 앞에 대시는 원래 S 스타트 또는 또 뒤에 세 번째 대시는 엔드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 스타트랑 엔드 빼고 스테이블한 구간만 데이터를 놓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이런 이름 정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자기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규칙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의미로 파일 이름을 준 거고 이거는 서브젝트 15명을 뭐 다 넣겠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 그리드 서치 CV라는 그 변수명. 보통 제가 이 n은 그 인티저 변수를 쓸 때 n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인티저 변수인 요거를 3이라고 세팅을 하겠다는 거고 요 그리드 서치 CV나 이런 거는 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것도 이제 기계 학습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요 부분까지 사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단계에서는 우선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그 그리드 서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델을 우리가 만들 때
이 모델에는 파라미터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모델에 대한 스트럭처는 이미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 데이터에 제일 맞는 이 파라미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장 간단한 게 뭐 그 파라미터가 가질 수 있는 그 범수 변이가 있겠죠. 뭐 알파는 1에서부터 100, 베타는 1에서부터 5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 사이에 가능한 범위가 어떤 사각형 범위처럼 나오겠죠. 근데 이걸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드 짜는 것처럼 그 알파를 뭐 한 10등분, 베타를 한 뭐 5등분 해가지고 그 사이 이게 교차되는 그 지점들, 그 지점들 값만 모델에 놓고 그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모델을 돌려보고 성능을 비교하고 그래서 이런 걸 반복을 해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그 파라미터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리드 서치라고 하고 이 CV의 의미는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발리데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ML 파이프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선언을 합니다. 요거는 변수인데 일반 숫자가 들어가 있는 변수가 아니고 함수가 들어가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함수가 들어가 있는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프린트 A를 하면 우리가 A에다가 2를 넣었을 때 프린트 A를 하면 A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내가 뭐 df 해가지고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문법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add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df 뭐그 product라고 합시다. 이건 곱하기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펑션 이거 보통 우리가 펑션 핸들러라고 하는데 펑션 핸들러를 얘기할 때 보통 f라는 거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우선은 한번 봅시다. 그리고 calculator라는 함수의 핸들을 가질 수 있는 변수를 잡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거의 장점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더하기를 하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는 곱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사항을 만약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케이스가 이럴 경우에는 add 1, 2 이런 걸 하고 sf 케이스가 2인 경우에는 이 문법은 지금 정확히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상적으로 어떤 그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프로덕트 1 곱하기 2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if문을 하면 코드가 지금 이거에서 5라인인데 여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 나온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5개만 쓰긴 되지만 만약에 이 함수를 내가 많이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부를 때 지금 5개라는 if문을 써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내 함수를 앞으로 100번, 200번 부를 거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if문을 써가지고 하면 엄청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겠죠. 그 대신 내가 요 처음에 케이스가 1일 때 f 칼에 add라는 함수를 넣었어요. 그리고 케이스 2인 경우에는 product라는 함수의 이름을 넣어서 함수 펑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올 때는 요 1, 2, 이 fcar 1, 2를 쓰면 그 위에서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다 앞으로는 내가 조건이 1일 때는 add를 하는 거고 조건이 2일 때는 다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라인만 봤을 때는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조건은 사실 한 번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지금 내가 add를 하겠다, f를 하겠다 하나인데 그 뒤에도 그러면 다 if문을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변수로 넣어서 하느냐 요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은 분량을 짜다 보면
요렇게 하나를 넣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우리가 함수 포인터, 뭐 함수 핸들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나온 요 구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ML 그 머신러닝 약자이고 그 파이프 제너레이터. 파이프는 이제 그 스키들런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파이프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뭐 함수 하나만 써가지고 딱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초반에 이제 데이터들을 정렬하는 노멀라이즈라고 하고 스탠다드제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프로세스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뭐 테스트 셋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뭐 피처가 한 100개 있으면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요게 우리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한두 개만 선택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피처 셀렉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KNN 같은 그 클래시파이어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는 거 뭐 이런 그 단계들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파이프 라인에 놓으면 처음에 데이터 놓으면 알아서 다 계산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요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gen ml 파이프라고. 자, 그러면 처음 얘기하는 것도 뭐가 얘기할 게 많네요. 우선은 요거를 이제 뭔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go to definition으로 가면 내가 만든 함수로 가요. 요 이제 ml analysis라는 함수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요거는 그 스키들런 안에 있는 그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클래스 안에 스텝이 내가 처음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그 0과 1 사이로 맞추겠다. 그런 다음에 CLF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약자로 그냥 클래시파이어를 논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클래시파이어는 KNN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뭐 랜덤 포레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요런 거를 하나 만들었고 내가 요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두 번째 내가 여기에는 보면 중간에 DR이라고 해서 PCA라는 게 들어갔죠. DR이 디멘전 리덕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차원 축소. 데이터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 할 때 데이터가 로우 계열은 샘플 넘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젝트 한 명에서 한 100개의 데이터 샘플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행이 100개예요. 그리고 열은 그 아까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웨이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피처를 어떻게 뽑아낼 건지. 피처를 뽑는다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이 구간에 있는 거를 평균 값을 내가 피처 하나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점을 내가 피처라도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렇게 모션 스타트라 끝까지 나오는 시간 스타트에서 끝날 때까지 그 듀레이션을 뭐 피처로 잡을 수도 있고 이게 피처를 여러 개를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피처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보통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피처가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피처들이 만약에 내가 10개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데이터셋에 100개의 행이 있고 10개의 그 컬럼 그 열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10개를 다 쓰면 성능이 안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성능을 내는 피처들만 선택하는 거를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는 그 피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10개의 어떤 선형 조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피처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런 피처 셀렉션, 뭐 피처 프로젝션 이런 거를 다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디멘전 널러티 리덕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피처의 그 사이즈를 줄인다고 보면 돼요. 그 디멘전이 보통 그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100 바이 10이라고 하면 요게 차원이고 요거를 100 바이 1 또는 100 바이 2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차원을 축소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PCA라는 게 있어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해서 PCA가
우리가 예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많이 써오던 피처 프로젝션. 그러니까 또 피처를 하나씩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 선형 조합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내용이 너무 많죠. 우선은 요 용어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차원 축소 또는 이런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왜냐면 이런 거 이제 그 라이브를 쓰면 계속 자주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하면 어 혼돈이 많으니까 이런 거에서 이런 게 있고 대략적으로 이런 거다라는 걸 정도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코드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건 주석 처리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PCA가 있는 버전을 쓰고 요거는 PCA가 있는 버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PCA가 없는 버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똑같이 ML5 제너레이터라는 그 어떤 보면 함수 포인터라고 보면 돼요. 요거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요것만 불렀으면 이제 내 요 설정 값에 맞게 설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반에 별로 안 왔는데도 되게 시간을 많이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데이터를 로드하는 거예요. 여기서 WDW가 윈도우의 약자로 썼어요. 윈도우라는 말은 아까 말 그대로 그 제스처를 데이터를 이제 시작할 것을 잡았을 때 스테이블한 구간을 잡았을 때 내가 200 ms 미리세컨드 단위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초면 내가 샘플링 레이시 1kHz라는 거는 1초에 1000개 데이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1000개 데이터를 다 쓰는 것보다는 한 200ml씩 잘라서 자르면 1000개 데이터가 있을 때 200ml 자르면 5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럼 5개의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행에서 1000을 쓰느냐 5개를 쓰느냐. 근데 지금 나는 이 윈도우를 200mm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5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데이터를 불러온다는 거고 이 서브젝트 넘버를 마이너스 1로 하면 전부 다 불러오게. 뭐 2를 놓으면 1번만 불러오게.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함수를. 이 함수도 그 데피니션을 보면 이 그 센서 데이터라는 그 파이썬 데이터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간혹 이제 사람한테서 데이터를 취득하다 보면 어떤 데는 성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센서가 이상 작동해가지고 데이터가 안 들어올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구분한 데이터가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것도 데피니션에 보면 이 함수에서 요 라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스테이블을 한 거고 뭐 이런 걸 다 눈으로 봐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쓰겠다라는 거고 특히 이 데이터에서 모션 네임이랑 이 모션 네임즈 2를 쓰겠다는데 이것도 그 데피니션을 가보면 요렇게 제스처 1번부터 10번까지 정의를 해놓은 걸 쓰겠다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데이터 안에는 이렇게 로드 데이터를 하면 키 값이 말 그대로 지금 서브젝트 아이디, 그러니까 서브젝트 1번, 2번, 3번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키하고 리스트를 하면 이 안에는 어떤 그 서브젝트 1번부터 뭐 10번까지의 배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이 부분들은 그 데이터들이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데이터들은 데이터 프레임 변수로 15개가 있으면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 한 변수에 놓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거. 그런 이 데이터 조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파이썬을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지금 이 코드가 그 데이터들을 하나로 만든다, 정리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은 코드 돌리면서 입력했던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는 건 이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실제로 돌려보고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컨케이트라는 거는 계속 붙여서 이어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PD는 아까도 앞에서 선회했던 요 판다스이고, 요 판다스에 어떤 이런 데이터 프레임 변수가 리스트로 오면 그걸 다 붙이겠다는 얘기고, 요이 이 가로 안에 요 문법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아이디가 이 포문에 있는 아이디랑 같죠? 그 데이터 아이디에 이 포문 아이디 S 아이디가 아까 리스트에서 서브젝트 1번부터 뭐 10번까지 다 돼 있던 배열로 돼 있잖아요. 그 in이라는 포하고 in이라는 건 요 배열에 있는 15개가 한 번씩 다 여기로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는 아까 얘기했던 SD 1번부터 15번까지가 한 번씩 돌아가고, 그거에서 요 부분이 차근차근 이어져 가는 어떤 배열로 생성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여기다 브레이크 걸고선 요 데이터 아이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만약에 여기서 잘 안 보이면 아까 뭐 디버그 콘솔에다가 쳐가지고 이게 형태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이즈나 어떻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코드를 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 설명을 했고, 이 Y랑 S를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100 by 10처럼 그런 배열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Y는 라벨 값.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제스처 1이다. 이 데이터는 제스처 2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런 거를 얘기를 했고, 여기서 나오는 imBalanced by over라는 함수는 머신러닝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가 걸렸는데 안 걸렸는지를 분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 데이터는 한 1000명이에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 데이터는 한 10명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한테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바이어스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안 걸린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이 모델은 배울 때, 러닝을 할 때, 코로나에 안 걸린 데이터 쪽으로 더 치우치게 학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그런 문제를 imbalanced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불균형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1000개의 데이터에서 10개만 뽑아가지고 2개의 데이터를 같이 하는 수가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이 10개의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1000개를 만들 수도 있죠. 지금 이 바이 오버 샘플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버 샘플링은 내가 말했던 후자. 그러니까 10개의 데이터를 계속 복사하고 붙여가지고 1000개로 만드는 거. 그런 가정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도 제가 데피니션 하면 요 ML 어널리시스에 관련된 거를 정의를 했어요. 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우리가 6개 모델을 썼어요. KNN 그리고 NB는 나이브 베이지안이라고, 이것도 되게 기초적인 모델인데 많이 쓰이고, LDA, QDA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RF는 랜덤 포레스트. LDA가 지금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QDA가 쿼드라틱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그래서 요것도 지금 ML 안에 KNN은 그 데피니션을 가면 제가 필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ML 파이프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앞에서 만들었던 데이터 X랑 데이터 Y를 가지고 최적의 모델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KNN 같은 경우는 KNN은 제일 기본이 되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면, 내가 아까 말 그대로 데이터셋이 다 있어요. 그리고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럼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더 가까운지를 계산을 해요. 말 그대로
거리 계산하는 것처럼 XYG로 거리 계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어떤 라벨, 어떤 제스처에 들어가는지를 계산하는 게 KNN의 KNN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이제 설정한 파라미터 K가 내가 가까운 데이터 두 개를 볼 건지, 세 개를 볼 건지, 다섯 개를 볼 건지를 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K 값을 정할 때 어, 내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K를 정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요 안에 이제 그리드 서치도 있고 어, 뭐 그리드 서치가 있죠. 그리드 서치가 있어서 이제 최적의 K 값을 갖는 모델을 리턴해서 여기다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쓰는 여섯 가지 변수들도 다 어떤 그 모델마다 설정해줘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요거 자체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게 이 기계학습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선 모델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모델을 파라미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쓰려는 모델을 만든 거고 이 이쪽에서 K 폴더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트레이닝 셋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답을 알고 시험을 푸느냐, 답을 모르고 시험을 푸느냐라고 갖다 보면 돼요. 그래서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는 한 부분만 트레이닝을 하고 그 모델의 성능을 잴 때는 테스트 셋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를 같이 놓고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데이터 자체가 답이 다 있는 거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높게 나오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치팅하는 거고 그래서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셋을 나누는 거를 우리가 어, 보통 나눠요. 근데 나누는 방법이 그냥 만약에 100개라는 샘플이 있고 80개는 트레이닝 쓰고 20개는 테스트를 한다. 그럼 이 20개를 내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되게 좋은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이 모델은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 K폴더라는 게 100개라는 데이터셋이 있으면 5개로 나눠요. 20개, 20개씩. 그래서 처음에 4개는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마지막 다섯 번째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거 빼고 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5번 도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처음에는 1, 2, 3, 4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1, 3, 4, 5를 트레이닝에 놓고 두 번째 거를 테스트를 하고 요거를 5번을 하면 그거에 맞게 이제 성능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평균해서 내는 게 그 평균에서 최종 결과를 내는 게 이제 K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요 문제에서는 5개의 폴드, 5개로 나눠서 하겠다 얘기고 요거는 뭐 이 K폴더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는 설정 내용인데 이거는 뭐 지금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는 데이터를 특별하게 나누진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써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서브젝트별로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별로 그러니까 제스처를 하는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뭐 15명한테서 나온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걸 뭐 서프를 해가지고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나누면 요 트레이닝 셋에서는 15명의 데이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요 구문은 서브젝트 15명 중에서 10명만 트레이닝에 놓고 나머지 5명을 테스트로 놓겠다. 요 말은 내가 만든 모델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적용이 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젝트별로 나누는 것도 데이터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브젝트를 별로 나눈다는 걸로 보면 되고 자, 요 구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6개의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는 함수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나눠서 썼는데
요 부분은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모델을 만드는 거. 아까 만들었던 거는 모델의 파라미터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 내가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모델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만든 데이터를 모델을 만들고 이때는 이제 아까 여기 앞에서 변수했던 모델 6개 모델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X 서브젝트 그러니까 트레이닝 서브젝트에 대한 X 값 그 100바이 10에 대한 그 값이 될 거고 이 Y는 이제 제스처 라벨 어떤 제스처인지 그리고 이 CV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5개로 나누는 CV를 넣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다 만들어지면 요그 클래시파이 리절트를 가지고 성능을 분석을 하는 거죠. 성능 값이 퍼포먼스가 여기 데이터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요 함수에서는 이제 퍼포먼스랑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뿌려줘요. 뭐 성능이 어떻게 됐다는 거.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사실 요 구문이 되게 오래 걸리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드 서치처럼 똑같은 걸 몇 번씩 해야 되고 막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최종 결과를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 쓸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표정을 보아니 많이 어렵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을 그 컨셉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파이썬도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어, 사실 어떤 것든지 새로운 기술을 볼 때는 처음 들 때는 힘들어요.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컨셉도 머릿속에 안 들어.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습득하고 보고 해야지 그때부터 천천히 요거는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부분이 머릿속에 잡혀요.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책을 찾아보고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 계속 익숙하지 않은 부분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공부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될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한 내용 책을 수현이 내가 너한테 네, 가지고 있지. 있습니다. 네. 수현한테 책이 있어요. 사실 나도 그 책을 보고 요거를 코드를 짠 거거든요. 그 파이썬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씩 같이 보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했던 부분들 많은 부분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는 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요거를 지금 한번 런을 제가 해볼까요? 잠깐만. 여러분 처음에 났을 때 이거 에러가 날 거예요 아마. 그 이유가 지금 보면 요 프로그램은 소프트 센서라는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 방이 액티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 그냥 다시 런을 하면 지금 보면 요거 베이스 여기 소프트 센서로 이렇게 액티브가 됐죠. 그러면 똑같이 런을 하면 이제는 막 그 디버그 뭐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데이터 로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음, 이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0번만 줬을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고 자, 데이터로 이제 윈도우 데이터를 로드하고 이제 레인지별로 이제 요 CV별로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요 코드는 하나지만 요 안에 있는 거 세부적으로 해서 다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계 학습,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오늘 했던 내용이 엄청 말 그대로 브로드한 내용을 한꺼번에 한 거라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요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부분별로 또 코드 설명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기회가 될게요. 그리고 이 코드 이외에 아까 말했던 그 기계학습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슬라이드를 좀 찾아봐서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했던 K 폴더라든지 아니면 NN이라든지 그 알고리즘별로 조금씩 더 설명을 하면서 파이썬이랑 기계학습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